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 3분기 어닝콜 뭔가 큰 게 올까요? 뭔가 큰 게 올 것 같은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BMW 웰컴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테슬라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어,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부터 볼게요. 4.839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전고점이었던 10월 초순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0.2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금리가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하락률은 크지 않았어요. 테슬라 같은 주식이 그래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좀 나스닥은 잘 버틴 것 같은데요.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주었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좋지 못하게 시작을 했죠. 개장 전에 나왔던 소매 판매 보고서가 예상을 한참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소매 판매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전월이었던 9월달 수치가 나왔어요. 8월 대비 0.7% 증가하는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0.3% 증가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8월 달에 0.8% 증가했는데 지속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소비는 미국 경제의 척도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은 소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수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미국은 내수 경제, 즉 소비가 미국 경제의 70%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엔데믹이 선언이 되면서 저축률은 떨어지고 있고 학자금 대출 상환도 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 아직 튼튼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의 긴축은 장기화될 수 있겠죠. Higher for longer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재 5.5%의 고금리가 지속해서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라는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문제가 될 만한 4.8%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나스닥이 오늘 이 금리만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질 법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잘 견딘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4% 하락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저사양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추가로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유가는 오늘 소폭 올라서 86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불 보시면 여기 엔비디아 선홍빛 띄고 있죠. 4.68%나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락한 주식들이 많지 않아요. 녹색빛을 띠고 있는 주식들이 더 많습니다. 미국 오늘 장은요 그렇게 불건전하지 않았다. 건전하게 대부분의 주식들이 올랐고 일부 종목에 집중돼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에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 위주의 소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러셀 지수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러셀 지수는 오히려 1%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는 오늘 상승을 보여준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형주의 하락은 나스닥과 다우 지수에는 하락을 불러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은 지금 오늘 양봉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13,600선에 이 51선 저항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51선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지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보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기적인 지지라인으로는 13,100선, 중장기적인 지지라인으로는 12,700선 정도를 제시해 드릴게요. 자, 현재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만 10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나스닥과 미국 주식의 향방이 결정이 되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왜 그러냐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는 빅테크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메타,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10월달 주가를 좋게 평가를 해왔던 시장입니다. 아무튼 매크로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지만 실적이라도 잘 나와서 주가가 꾸역꾸역 상승하는 그런 모습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마저 다시 한번 4.8%대 이상으로 오르면서 11월 1일 FOMC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소폭 하락을 했어요. 자, 하지만 여전히 88%대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달에 확실히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12월 달과 그 이후가 되겠죠.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1월 달쯤에 한 32%, 내년 1월 달쯤에 32% 정도의 확률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겼는데 오늘 보니까 한 40% 수준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확률이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내년 초까지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이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건 가정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정학적 분쟁 이슈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라든지 물가를 자극할 요인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충분히 돌입할 수 있는 미국 경제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서둘러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내년 한 상반기까지만 잘 버티면 그래도 좀 더 증시 분위기가, 투자 분위기가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테슬라는 오늘 0.37% 상승한 254.8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크게 상승한 법도 했는데 그다지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크게 오를 만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하늘색선 역사적인 저항선 계속해서 작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오랫동안 작용을 하고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선은 아직도 뛰어넘지 못했고, 자, 이렇게 힘을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했죠. 셀기형 패턴입니다. 저점을 올리고 있고, 고점 역시 낮아지면서 힘이 모아지고 있고요. 자, 어닝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이 되겠어요. 어닝콜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 역사적인 저항을 뛰어넘고 올라갈지 아니면 지속해서 저항을 맞고 또 하락을 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 주가가 잘 견뎠어요. 엔비디아가 오늘 4.6%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엔비디아랑 많이 같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같은 AI 영역에 속해 있는 주식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테슬라는 그래도 0.3%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뉴스에 따르면 적어도 한 3% 가까이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BMW 그룹이죠. BMW 미니 롤스로이스. BMW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BMW가 북미 충전 표준 NACS 방식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테슬라의 고유의 충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NACS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고, 지난달에는 혼다 역시 채택을 했어요. 이 세 회사 모두 미국 시장의 강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독일 프리미엄 3사 중에 하나죠. BMW도 이제 테슬라 연합에 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 3사 프리미엄 3사 중에 제일 먼저 가입한 회사는 벤츠가 되겠고요. 이제 BMW마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프리미엄 회사들, 럭셔리 차량을 만드는 회사도 테슬라에 합류했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다만 독일 3사 중에 아우디라는 또 회사가 있죠.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 있고, 폭스바겐 그룹은 자체적으로 차징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칸가요? 하여튼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ACS에서는 가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BMW도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예요. 2025년까지는 어댑터를 채용을 해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쓰다가 2025년부터 나오는 신차들에는 실제 여기 포트라고 볼 수 있겠죠. 포트에 하드웨어 NACS 하드웨어를 직접 채용을 해서 어댑터 없이 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미 지역의 다른 남은 회사들 이제 몇 개 안 돼요.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그러니까 삼국지 게임 같은 걸로 보면 이제 한 8, 90%는 통일을 했고 한 10%에서 20% 정도의 영토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방송 때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의 패러티, 그러니까 분기점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8년 이후부터는 전기차가 이제 메이저로 분명히 올라섭니다. 신차 판매 중에 10대 중에 6대, 10대 중에 9대 정도는 이제 전기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 슈퍼차저에 통한 에너지 부문에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겠죠. 테슬라의 발전과 성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가는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바로 루시드를 들 수 있겠는데, 루시드의 3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나와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분기 딜리버리 숫자 1457대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비하면 너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1457대를 배속을 했는데, 이 역시 예상치였던 한 2200대에 못 미치는 그런 미스한 수준이 나왔어요. 자, 이에 따라서 루시드 주가는 하염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 넘게 빠져서 5불을 기록한 루시드 주가인데요. 2021년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코로나에 따른 유동성 버블이 생겼던 구간이죠. 이때 루시드가 65불까지도 올랐어요. 65불이었던 주가가 지금 5불이 되었습니다. 거의 주가가 90% 이상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게리 블랙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루시드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루시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를 하고 있지만, 사우디 뭐 국부 펀드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고, 사우디에도 지금 공장을 만든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이에요. 마케팅에는 4P 믹스란 게 있죠. 제품, 가격, 프로모션, 그리고 유통이 있겠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프로모션, 즉 광고를 잘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유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품이 좋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제품이 좋지 못하면 잘 팔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루시드는 이러한 세단만 지금 가지고 있죠. 제품 자체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과 맞지 않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일단 루시드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 되겠는데, 미국 시장에서 럭셔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밖에 안 됩니다. 럭셔리 세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크로스오버라든지 픽업이라든지 미국은 SUV, 픽업 트럭의 나라죠. 이런 차량들의 마켓 시어는 뭐 50%가 훌쩍 넘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비아클이 있죠.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픽업, SUV, 그리고 루시드와 다른 이런 버진 영역의 차량까지 합하면요, 거의 90%가 넘어요. 하지만 루시드가 속해 있는 럭셔리카 부분은 5%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팔릴 수가 없고요. 지금과 같이 매크로 상황,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더욱더 안 팔리는 게 바로 이 럭셔리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에 따라서 루시드는 3분기 누계 판매량이 현재 4,267대에 그치고 있고요. 생산량 역시 6,000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예상 딜리버리 판매량은 7,600대인데, 이 역시 가이던스를 6,000대로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게리 블랙의 의견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현재 5불까지 떨어진 주가인데 3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기업 가치라든지 영업 가치라든지 지금 현금 보유 가치를 봤을 때 시가총액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5불 때 시가총액이 11빌리언인데 약 한 5빌리언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마지막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No amount of advertising can overcome a bad product strategy란 말이 있죠.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제품 전략이 좋지 못하면 실패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제품과 서비스 전략은 너무나도 달라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이 크로스오버 SUV를 지금 가지고 있죠. 모델 Y와 모델 X가 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이제 픽업 트럭이 사이버 트럭마저 론칭의 예정에 있고, 자, 마지막으로 역시 스몰카가 되겠죠. 모델 2 역시 2025년부터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니즈에 맞게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시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활용 점정이 되겠죠. 바로 FSD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FSD 서비스가 완벽하게 구현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은 정말 이제 불티나게 팔릴 수 있겠죠. 자, 어제 의미심장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바로 테슬라의 트윗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FSD 시연 영상인데 5분짜리 영상이에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FSD가 자율주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4.7이고 8월 23일에 찍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운전을 했던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편집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5분이라서 상당히 길어서요. 뭐 띄엄띄엄 살펴보면 전혀 지금 손을 올려놓지 않고 이렇게 비보 자율주행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좀 속도를 빨리 올렸네요. 자, 신호등도 다 맞춰가면서 앞차와의 거리도 다 재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자율주행하고 있는 모습, 턴을 돌고 고속도로에 지금 진입하는 모습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내에 접어들었고요. 시내에서도 이렇게 원활하게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자율주행 영상을 올렸고 이렇게 멘트를 달고 있는데요. 자, 이를 한글로 해석을 해보자면 FSD 자율주행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센터페시와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 이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런 점이죠. 테슬라는 현재 500만 대 가까운 이 플릿을 운영을 하면서 글로벌 전 세계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있고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특이한 상황, 이상한 상황에 그런 주행 데이터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인간 운전자보다 더 많은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더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연 메린이 역시 great 비디오, 좋은 비디오다. 더 많은 비디오가 나와서 이런 훌륭한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영상을 포스팅한 시점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FSD 자율주행 영상은 일반 유튜버들이나 테슬람들이 많이 올려주었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직접 올린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직접 한 적은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공식 트윗 계정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그 우수성을 뽐내고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레이어드 님도 헐 뭔가 큰 게 오나라고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내일 새벽에 어닝콜이 있죠. 어닝콜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일 어닝콜을 염두를 해두고 올린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FSD 버전 11을 내일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중국에도 FSD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 와이드 릴리즈 시키겠다라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추후 뭐 AI 데이에 대한 힌트를 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FSD가 잘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기관들의 평가는 박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 구체적인 이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관들의 평가는 좀 박할 수 있겠다라는 점은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최근에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AI랑 도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아직 대다수의 기관들의 평가는 좀 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테슬라의 내일 EPS는 좀 약할 수 있어요. 기관들이 예상하는 EPS 전망치는 0.73불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그간 10개 분기에 EPS 전망은 항상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이 녹색 막대가 테슬라의 실제 실적인데 실제 실적은 이를 항상 상회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난 10개 분기 동안 계속 기록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더라도 지난 분기 동안 그렇게 주가 상승 없었고 주가 하락이 많았던 어닝콜 이후에 테슬라 주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이번에도 기관의 예상보다 더 높게 발표가 될 수 있겠지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없고요.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르게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내일 중요한 건 이 실적이 아닙니다. 역시나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되겠고요.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가 당연히 180만 대 연간 인도량을 달성한 수준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180만 대 달성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정말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나올 마진율이 아니라 향후 4분기 그리고 내년의 마진율 예상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사이버 트럭 출시 및 가격 그리고 FSD 마지막으로 기가 멕시코가 연내 착공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내일 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일론이 세세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량이라든지 생산량 가이던스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잘 말을 해주지 않는 일론입니다. 그럼 기관들이 또 실망을 하게 되고요. 숫자를 말해주지 않고 테슬라는 FSD와 도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량과 생산량은 중요하지 않다. FSD랑 도조가 잘 발전하면 인도량과 생산량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의 발언을 하면 역시나 주가는 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요인은 내년 사이버트럭 예상 인도량이 되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내년에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팔릴까요? 라는 질문인데 게리 블랙은 25만 대까지 보고 있고 트로이는 어제 포스팅을 했는데 7만 대밖에 보고 있지 않아요.
기관들도 10만 대 이상 보고 있는데 트로이는 아주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질문이 확실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 질문이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 없는 숫자를 내비친다던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어닝콜 결과가 실망으로 다가와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많이 빠지면 210불, 적게 빠지면 230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저가의 일부 추매를 나서면 될 것 같고요. 어닝콜 결과가 좋아서 역사적인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새로운 주가 트렌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꽉 보유를 하면 되겠죠. 아무튼 내년에는 더 좋아질 테슬라이고 루시드와 같은 기업들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었지만 한층 더 경쟁력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여전히 미래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